미국 시장 동향 보다 보니까 와 어제 뭐 한 이틀 이럴 거면 8월 15일도 개장했었어야 돼요. 야, 진짜. 하고 내일 것까지 뭐 종목들이 그냥 다시 볼 건데 뉴스케일 파워 빼고는 다 올랐네요. 네, 그런 쪽인데 어제 미국 시장 자리를 보니까 역시 미국 솔직히 그랬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 좀 시장 색깔도 바뀌면서 신흥국 정도 봐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네요. 그냥 미국이네요. 그래서 미국 시작하고 지금 이 자리, 그러니까 원래 한 요 정도쯤 한 17,000, 한 100선 17,000대쯤 정도에서 살짝 좀 조정 나와서 요거 확인하지 않을까 싶었더니 그냥 이렇게 부담이 되는 자리였거든요. 그거를 돌파하면서 그냥 위로 그냥 쭉 올려버리네요. 그래서 역시 미국이다. 역시 미국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직전 고점대 부분 여기 17,500, 600 요 정도까지 좀 들어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국 증시가 만약에 미국을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했었으면은 지금 벌써 여기 빠진 요 자리 보게 되면 여기거든요. 그럼 2,720인데 갈 수 있을까요? 한국도? 기대해 봅시다. 이렇게 힘 빠지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2,700도 일단 간당간당할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근데 이 거래량 보세요. 이게 미국에 이렇게 돌아서는 거래량과 이렇게 빠지는 저질 거래량을 봤을 때는 한국은 뭐 좀 변화가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쪽에서 미국 동향 보니까 일단 지금 오늘 아침자로 보니까 지지율 보니까 해리스가 우리 해리스 누님이 영어로 쓰니까 안 되겠네요. 예. 해리스 58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트럼프 폭망 42인데요. 네, 거의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리스 쪽이 강하면서 나오는 얘기들 또 거의 뭐 신재생 에너지는 또 대세 이런 식으로 계속 붙을 텐데 이거를 그냥 만약에 하시고 싶으시면은 일단 장중의 흐름들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또 하나가 미국 시장에서 오늘 관측된 것 중에 하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첫날은 CPI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 이제 들어가는 거 확정 뭐 그래서 되게 해피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어제 나왔던 소매 판매를 발표를 하고 나서 보니까는 소매 판매도 그냥 소매 판매랑 또 어제 산업 생산 그리고 게다가 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들 쭉 봤었을 때 뭐 경기 침체가 심각한 우려 있는 건 아니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리나 이제 50bp 이런 것 안에 라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제 나왔던 변화가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쫙 튀어서 거의 2.6% 올라가면서 3.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0년물이요. 그러면은 이거 금리에 대한 부분보다 이제 경기 괜찮다라는 쪽에서 레벨업이 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유가는 이제 아직 불확실성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게다가 또 구리가 2.5%또 올라갔거든요. 이렇다는 얘기 보면은 금리에 대한, 그러니까 금리보다는 경기 이쪽에서 이상이 없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달러도 0.5% 올랐습니다. 102.9까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나마 이게 103대 근처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일본도 같이 엔화도 149대까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좀 엔화 약세가 이제 뚜렷한 거죠. 솔직히 어제 일본 시장에서 나왔던 것 중에 GDP가 생각보다 깜짝 발표를 했거든요. 플러스 0.8%. 이러면은 이거 일본 돌아간다 그래서 엔화가 강세로 갈 줄 알았더니 약세로 가네요. 그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들, 이게 이제 거의 그냥 시장을 밀어 올리는 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데 섹터별로 그러면 오늘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리 인하 될 거야 라고 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로 바라봤던 대표적인 섹터가 바이오지 않습니까? 바이오, 그리고 또 뭐 건설, 그리고 또 약간 또 뭐 소프트웨어, 뭐 게임 이런 쪽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미국 중심으로 낮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반대로 경기 괜찮대. 그러면 경기 때문에 고민해서 빠졌던 게 반도체 IT입니다. 이게 오히려 살아날 수가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약간 이게 반영되는 게 아닐까 싶고, 또 바이오를 하나 보게 되면 지금 미국에서 어제 한참 얘기가 많이 나갔던 게 헬스케어 쪽이 그래도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은 요거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 예.
미국에서 약가 인하 정책으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IRA 법안 중에 약가 인하와 함께 나오는 부분들 IRA 협상 안쪽에서 이제 바이오 업체, 제약 업체들과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 원래 9월 1일 날 발표가 된 걸로 보고 있었는데 어제 발표가 됐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좀 타격이 있네요. 이거 그대로 가게 되면 최저 38%에서 많게는 79% 인하합니다. 80% 인하.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사이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오는 시기에 제약사들이 우리도 인플레이션 반영 그러면서 약값을 막 팍팍 올렸거든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거 보고 장난하니? 이러면서 이거를 딱 무기를 세우고 타격을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관건이 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빅파마들은 지금까지 약 개발 열심히 해놓고 그거 가지고 특허 끝나게 되면 바이오시밀러가 들어오는 거 가지고 경계를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발목을 잡네요. 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요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제형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IRA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새로운 제형이란 거는 ADC나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들어오는 게 제형 바꿔가지고 들어왔다. 그럼 이거 약값 인하 정책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그대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목숨 걸기 시작하겠죠. 알테오젠은 호재입니다. ADC 관련된 리가캠이나 이런 뭐 회사들은 오히려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보니까 할로자임이 신고가 났더라고요. 이거 알테오젠과 비슷한 쪽에서 그 SC 제형 쪽의 강자 중에 하나인데 할로자임이 신고가 날 정도면은 이쪽은 좀 바이오 제약이 약해도 예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약간 좀 부담은 있다. 하지만 또 알테오젠하고 또 실적보다 ST팜 요게 또 하나 성과를 냈는데 저희 완전히 6시 이거 얘기가 나온 게 6시 몇 분이더라. 예. 그러니까 시간이 끝나고 바로 나왔더라고요. 이게 내용이 노바티스의 렉비오거든요. 이것도 또 알아주는 쪽이죠. 원료의약품 수주했다 그래서 금액이 863억. 그러면은 1000억대 넘을 걸로 봤었는데 이게 1000억대가 못 넘어가는 이유는 가격이 살짝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수주한 거랑 몸비 이름이 까먹었다. 예, 그거랑 같이 합치게 되면은 이거 좀 되는데 이게 노바렉스가 앞으로 이쪽 렉비오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 돈 벌어줄 거로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글로벌 RNA 관련된 쪽에서 만성질환 RNA 치료제 글로벌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RNA 치료제 하게 되면 알아주는 라인업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2023년에 작년에 매출이 4,600억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매출이 4,500억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면 올해 거의 뭐 1조 찍고 2027년인가가 4조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4년 뒤면은 RNA 기반의 이런 치료제가 4조다. 그러면은 ST팜한테는 물량이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요까지 생각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라는 쪽도 같이 봐주시면서 근데 얘는 좀 플레이가 좀 더러워가지고요. 바이오 쪽에서도 뭐 반등하게 되면 누가 막 주르륵 때리고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일단 그런 거 다 돌파하면서 오늘은 거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래 딱 나오면서 확인되면서 요 저항대 딱 올라가면서 빠바박 이런 센 거 나와야 되는데 또 끌고 가는 것보다 좀 뭐 강한 가격대 나온다 그러면 좀 또 챙겨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호재 나왔다는 거 한번 보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미국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 쪽에서 어제 보니까 아까 그 얘기 했었나요? 김영철 대표가 그 기관 투자자 13F 공시 아니요. 이거 안 했었나요? 네. 네. 그러면 가겠습니다. 네. 중복되실까봐 이게 뭐냐면은 미국에서는 한 요맘때 한 8월 중반 때쯤 돼서 월 중반 때쯤 나서 SEC에서 기관 투자가들 내역 공개하는 그 공시 보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첫 번째 벅셔 해서웨이죠. 이게 다 아시는 거 벅셔 해서웨이 이거는 오늘도 티 안 입고 오셨습니까? 네, 티가 나네요. 네, 그래서 벅셔 해서웨이 그 워렌 버핏이죠. 이쪽에서 뭐 주말 사이에 또 연휴 휴일 사이에 많이 나왔던 거 우리
울타뷰티 이거 매수했다. 우리 약간 워렌 버핏스러운 일을 한 거죠. 돈 잘 버는 회사 많이 빠지다 보니까 들어갔다 뭐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바로 반응을 하고 들어간 회사만 볼게요. 뭐 애플이나 뭐 캐피탈원 이런 거 판 거는 좀 그렇고 울타뷰티 샀고 거기다가 하이코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런 것도 사네요. 우주항공 관련된 쪽인데 항공기 부품 쪽으로 들어가는데 우주항공에 또 관심이 많은데 이런 거라든가 또 시리우스 XM이라고 있거든요. 시리우스 XM이 뭐 하는 회사면은 위성 라디오 쪽입니다. 약간 그러니까 지금 우주항공 쪽과 연관된 회사를 두 개나 샀네요. 왜 원래 워런 버핏스럽지 않은 회사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쪽은 그래도 제조업 기반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거고 마지막으로 처브라고 하는 회사 이거는 보험회사. 그러니까 돈 버는 회사들 샀네요 대부분.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다 이런 거 하면 좀 특이한 것 같고요. 게다가 스노우플레이크는 그냥 다 날렸습니다. 이거는 버렸어요? 예 지난번에 이게 공모할 때 이게 버크셔가 네. 사가지고 네. 상당히 그 화제가 됐던 기업인데 저도 그래서 예전에 그 공모 이후에 좀 싸졌을 때 잠깐 샀다가 느낌이 안 좋아서 한 3% 먹고 4% 정도 수익 나고 그냥 팔았나? 네 이제 보안 사고 나고 좀 별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날리네요. 전액 다. 그러니까 지금 네. 나오는 언론들의 뉴스가 네. 버핏의 후계자들 이거 워렌 버핏이 산 게 아니거든. 그 아, 후계자들 네. 10년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을 못 이긴대. 그러니까는 버크셔의 미래가 걱정된다. 이게 보통 미국의 현지 반응이라고 하더라고요. 요거 아까 말씀드린 요 두 종목 정도가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있고 얼타뷰티나 뭐 처브는 거의 그 워렌 버핏의 픽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또 봐야 될 쪽들이 마이클 버리 아시죠? 빅숏. 네. 이 사이언 자산운용에서 산 거 보니까 와 거의 뭐 815의 임 대표님이신데요. 거의 와 올인하시는 게 착즙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셔. 왜요? 내가 엄청나게 부자인 줄 알고 이러면 안 돼. 곤란해. 아니 부자를 부자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홍길동 예예. 아들아, 예, 예. 너 그럼 못난다. 예예예. 아버지가 아버지를 예 하여튼간 예 그래서 왜냐면 여기서 알리바바 거의 뭐 중국의 인터넷 기업에 올인했는데요. 알리바바, 바이두, 징둥닷컴 중국 인터넷 쪽에 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임 대표님이 전화 드렸어요. 헤이 버리 바이 이러면서 그래서 요거 집중해서 매수했고 근데 갖고 있던 포지션 중에 금이 있었습니다. 네. 금을 전량 다 정리를 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 인플레이션 관련된 쪽으로 봐야 될까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정리하고 중국 인터넷 가장 좀 중국이 지금 취약한 상황들인데 인터넷 기업을 샀다. 이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동향 봐야 될 것 같고 또 드라켄밀러라고 하는 듀케인 패밀리 오피스는 또 유명한 분이죠. 드라켄밀러도 보니까 그동안 갖고 있었던 아이쉐어즈 러셀 2000 이거 다 정리했습니다. 러셀 2000 정리하고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쿠팡도 있었네요. 이분이 예 제너럴 일렉트릭 버티볼딩스 이런 거 다 날렸고 그러니까 기술주 중소형주 쪽으로 많이 날렸어요. 그리고 뭘 샀냐면은 요거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킨더모건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킨더모건이 뭐 초콜릿 이름 아닙니다. 이게 천연가스 인프라 하는 회사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미국에서 천연가스 관련된 쪽에 대한 수요 기대감을 반영하는 게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 거기다가 요거 코히어런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회사가 하나가 있는데 시총이 너무 작아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레이저 광학 회사거든요. 이 회사랑 협업하는 거라고도 알고 있는데 이 회사도 매수가 들어갔고 또 하나 필립 모리스 이것도 샀습니다. 담배 회사죠. 그래서 요즘에 KTNG도 그렇게 잘 가나? 뭐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런 거 들어갔다는 것도 특이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빌 액먼 네, 액먼 이번 또 리들 위에 말을. 워런 버핏 생각이 안 나가지고 리들 버핏이라고 하는 분이잖아요. 네. 이분은 나이키를 또 쫙 저점에서 샀네요. 네. 어제 그래서 나이키 급등했습니다. 그런 것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들도 좀
포지션이 많이 바뀌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게 소비주도를 매수하는 경향들이 있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소비주 쪽에서 변화가 좀 컸었고 보니까 거의 어제 월마트도 강했어요. 네. 월마트도 이제 CEO가 직접 미국 경기 침체 없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얘기가 나온 것 같고, 나이키, 야 이거 원형 바닥형인데 이거요? 아이고 아까워라. 네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고, 게다가 또 어제 보니까 아마존까지 소비 뭐 이상 없다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보니까 뭐 그런 것 같고, 어제 또 이제 테슬라 6% 올라가면서 나왔던 얘기는 어제 소매 판매가 나왔었을 때 그 중에서 자동차가 그 3.4% 빠졌다가 3.6% 플러스로 돌아섰거든요. 네. 그게 온라인 쪽에 사이버 공격 좀 제거되면서 사이버 공격 때문에 좀 안 좋았던 일시적인 부분들이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포드 이런 것들도 다 주가가 급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쪽도 돌아선다. 근데 워낙 충격을 받았는데 한국은 이럴 자리가 아닌데, 그래서 좀 돌아가는 변화가 좀 나와야 되지 않나? 한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증시는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좀 2700선을 막 시도하고 뚫고 가야 되는데 일단 체력이 약하다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 정도의 탄력들을 보여줄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이틀 동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올라간 거 생각하게 되면 이거 그렇게 좀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바로 직전 고점 때까지 본다 그러면 하이닉스도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가깝겠네요. 삼성전자가 같이 더 보게 되면은 오히려 삼성전자가 한 8만 원대 안착이 들어와야 되는 것 같고, 그게 변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다른 거 없어요. 외국인들이 사야 돼요. 그렇죠. 네, 외국인들이 사야 되는데, 그리고 수급이 없으니까 우리가 환율을 보니까 엔화 약세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환율이 저희가 끝난 게 영어가 1365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번 휴일 전날에 들어간 게 1360원입니다. 그러면은 쭉 강세 갔다가 다시 약세가 더 컸다는 얘기거든요. 이러면 외국인들이 들어오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아마 오늘은 관건은 환율 부담 때문에 만약에 또 안 들어오면은 한국은 갭 상승하는데 또 약간 또 이런 것처럼 삐질삐질 이렇게 될까봐, 뭐한 요 정도쯤 들어와서 여기서 좀 삐질삐질 이렇게 될까봐. 근데 미국이 좀 올랐다고 조정 나오게 되면 한국은 여기서 조정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그걸 좀 시원하게 좀 사주세요. 한 2,700선 이상으로 가서 안착하는 걸 좀 보고 3레벨 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보니까 또 종목 쪽에서 뭐 말씀은 대부분 드렸었는데, 아마 코로나19 관련주는 시장 대형주들 움직이게 되면 이거 좀 힘 잃을 것 같고, 신재생 에너지주는 좋긴 좋은데 따라가기는 좀 못하고, 조선기자재는 뭐 역시나 괜찮은 쪽인데, 종목 중에서 그래서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가 요즘 보니까 거의 뒤늦게 매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벌써 탄력 받고요. 그래서 최근에 기관 잡고 외국인들이 끌고 오는데, 이런 자리에서 사기가 좀 그래요. 만약에 혹시나 지금 저항이 한 3만 원대 중요한 저항이 있거든요. 이 정도 부분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줄여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줄였다가 다시 사는 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종목 중에 하나가 한국항공우주도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이때도 뭐 잘 지지했고 올라가는 거 보니까 하반기에는 방산 쪽에서 한국항공우주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서 사면은 조금 그래요. 약간 좀 주춤할 때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 포스코 퓨처엠은 의외로 실적은 엉망이었는데 바닥에서 보니까 외국인들 쪽 매수가 좀 며칠째 계속 꾸준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탈피해서 돌아가는 거 나오지 않나 라는 쪽에서 한번 2차전지 쪽도 고개를 드는 쪽에 하나의 축이 되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자리들 이탈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한 20만 원대 잘 지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시면서 수급과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품 쪽에서 여기 뭐 울타뷰티 때문에 얘기 나오는데,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실적 잘 발표하는 게 시장에서 별로 잘 모르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그 생각을 못했어. 왜냐면 우리가 미국에 수출이 잘 되고 있다, 뭐 화장품이 잘 팔리고 있다, 뭐 선크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 시장은 얼마나 더 좋을 것
얼마나 더 좋겠어. 우리 일부 수출하는데도 그랬으면.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리 이 투자의 아이디어를 뻗어야 되는데 우리 착즙처럼. 네? 저는 예, 탭 상호밖에 없습니다. 예. 또 보니까 실적이 한국 화장품 제조가 놀랍 잘 나왔던데요. 이게 왜냐면은 보니까 ODM사 중에서 가장 많이 실적이 터냈고 OP가 마진이 대부분 한 10%대 초중반쯤 되는데 19% 나왔어요. 의외로 이거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나왔는데 왜냐고 해서 쫙 보다 보니까 이게 스킨 천사라고 얘네가 만들더라고요. 아하. 예. 그게 매출 비중이 1분기가 한 10%대 중반이었는데 이게 26%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쫙 끌어올리네요. 미국의 그 아마존 프라임에서도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토리든 그거는 그 다음에 스킨 천사가 바로 있었거든요. 이런 거 보니까 아 이거 되나 싶어서 일단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따라가지 마시고요. 항상 예, 따라가봐야 좋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잘 해보자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